이재명이 윤미향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 화제입니다. 이재명이 여자 이재명 같은 윤미향에게 무슨 이유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이재명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쌍방울 금고직인 김모 씨에게 검찰에 다 증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의 초조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중권 광웅대학교 특임교수가 조국의 딸 조민의 얼굴 두께를 언급했습니다. 조민이 뭘 어쨌길래 진 교수가 조민의 얼굴 두께를 거론한 것인지 진 교수가 한 발언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71만 8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2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검찰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할머니들을 등쳐먹고 다녔다는 의혹을 받는 윤미향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 것인데 참 재밌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그러면서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고 쓴 뒤 윤미향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라고 꼴값을 떨어제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 원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지요. 어쨌든 윤미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미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7,920만 원을 기부 및 증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부분을 제외한 기부금 품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계좌로 모집한 자금을 횡령했고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 이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자금 상당 부분은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중하다 보기 어렵다.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 여러분 방금 똑똑히 들으셨죠? 윤미향이가 횡령을 하긴 했답니다. 계좌로 모집한 자금을 횡령하긴 했는데 그 죄가 중하다 보기 어려워 벌금형을 내린 것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재명은 명색이 변호사였으면서 판사가 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면 이재명 본인도 그 수두룩한 혐의 중 대부분이 무죄가 되길 바라고 또 징역형이 아닌 단순히 벌금만 내고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에서 윤미향 재판 결과를 언급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이 이렇게 윤미향 판결 결과를 적극적으로 어필한다고 해서 윤미향이도 억울한 사람, 이재명 본인 또한 억울한 사람 이미지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법원은 윤미향이 2011년에서 2020년 약 9년 동안 정의연 이사장과 그 전신인 정대협 대표를 지내면서 사용한 후원금 1억 37만 원 중 1,700만 원가량을 총 68회에 걸쳐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미향이 증거를 인멸해서 검찰이 그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 어디 1,700만 원 뿐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윤미향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린 거라고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나서주니 범죄자 눈엔 범죄자밖에 안 보이는 거다. 미안한 게 아니라 부러운 거겠지 라는 반응만 속출할 뿐입니다. 이재명 자신에 대한 수사를 오로지 정치적 수사라고 강조하고 싶은 이재명은 윤미향의 1심 판결을 자신의 처지에 갖다 붙였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이 말했듯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3번의 재판을 걸쳐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검찰 수사에 협조나 성실히 하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쌍방울그룹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김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이 태국에서 소송을 포기한 채 돌연 한국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유는 바로 김성태 전 회장이 느낀 배신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몰랐다며 발뺌을 했는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회장이 이에 대해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의 한 최측근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라며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로 김 전 회장의 심리 상태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이재명은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통화와 관련해서는 누군가 술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죠.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으니 배신감뿐만 아니라 열받아서 뚜껑까지 열리기 일보 직전 아니었을까요? 이재명뿐만 아니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6일 옥중 입장문까지 내면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2019년 1월 중국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북한 고위 인사를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이화영은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는데 김 전 회장은 이재명에 더해 이화영의 모르쇠에 분노하면서 자신의 매제이기도 한 김 씨에게 입국해서 다 증언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패거리들의 배신이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어떠한 요소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 씨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하고 쌍방울 그룹의 돈을 실제로 관리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그룹 자금 흐름을 꿰고 있고 그룹 계열사 간 전환사채 거래 과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김성태 전 회장이 전환사채 발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계했다면 그 설계를 실행에 옮긴 당사자가 바로 김 씨입니다. 쌍방울 전환사채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 씨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들에 특히 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북 송금은 김 전 회장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 형식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씨는 이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일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씨가 매형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대로 검찰에 싹 다 불어버렸다는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북한군 총참모장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낸 군부 원로 오극렬이 사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수훈자이며 공화국 이중 영웅인 전 인민무력성 고문 오극렬 동지는 급성 심장기능 부전으로 2월 9일 9시 93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오극렬에 대해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충직한 혁명 전사이며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 속에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 발전과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 성업에 헌신하여 온 노혁명가라고 했습니다. 또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데서 당과 국가의 노간부로서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며 수령에 대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녔다고도 했습니다. 1931년 중국 지린성에서 태어난 오극렬은 광복 전 김일성 부대원이었던 오중성의 외아들로 빨치산 2세입니다. 김정일과는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술친구로 알려졌는데 김정일 비위 맞추면서 같이 놀아주고 자신보다도 53살이나 어린 김정은 비위까지 맞추면서 사느라 고생이 참 많았겠습니다. 오극렬에게 다음 생이 있다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자유를 누려보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최근 조국과 정경심 부부의 딸 조민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와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한 데 대해 아버지한테 얼굴하고 얼굴의 두께를 물려받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진 교수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방송에 출연해 본인이 떳떳하다고 하는 게 황당하다, 부전여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조민은 지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 어머니 얼굴의 두께 또한 따블로 물려받지 않았을까요? 진 교수는 검찰이 조국이나 정경심과 달리 조민을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에서 선처한 거다. 아버지도 기소할 거고 엄마도 기소할 거니까 조민 씨까지 하면 심하겠다 싶어서 빼준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 문제 답안으로 시험을 치렀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을 언급하면서 제대로 하려면 성인인 조민 씨는 기소됐어야 한다.
처음부터 허위 스펙으로 만들어졌지 않나. 검찰이 선처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라고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진 교수의 발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진 교수의 이번 발언은 역대 최고로 속 시원한 비난이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국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터져나왔을 당시부터 다 큰 성인을 갖다가 우리 아이라며 마치 꼬맹이를 대하듯 말했었죠.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조민을 성인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조민 또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에 대해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인데 진 교수가 말했듯 사실 조민 또한 조사를 받고 지 애미랑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야 맞는 겁니다. 저는 조민의 얼굴 두께가 몇 센치인지 잘 모릅니다. 조국이 2cm이고 정경심이 2cm이고 그래서 조민은 이 둘을 합친 4cm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얼굴 두께까지 물려받는 유전자의 힘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진 교수는 또 조민의 방송 출연을 두고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민을 비판한 것에 대해 이건 진짜 카운터 펀치다라고 생각했다. 박장대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유라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을 겨냥해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고 썼습니다.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 승마 종목으로 입학한 정유라 씨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정정당당히 자신의 실력으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조국으로부터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교수는 조민 집구석에 대해 속물근성이다. 학벌 등 세속적 욕망을 따라가지 않나라며 반면 정유라 씨는 원래 대학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억지로 가라 했다고 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고 했는데 밤중에 택시 타고 검찰에 가버렸다. 차라리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은 자유인이구나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얼마나 당당하면 스스로 검찰청에 갔겠습니까? 조민도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는 북한 김정은 전담 요리사가 직접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법한 소리 하지 말고 자진해서 저도 저의 부모님과 함께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주십시오. 저 또한 30살이 넘은 성인이니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을 받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유라 씨 발끝 정도는 따라오는 사람이구나 라는 평을 받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진중권 교수로부터 얼굴 두께를 평가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웃기고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